Standard Output, FM. 안녕하세요. 스탠다드 아웃 93화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새 패트리온 후원자께서 계셔서 소개해 드릴게요. 김윤수님께서 패트리온 통해서 정기 후원을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후원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팟빵 스탠다드 아웃 채널이 2,600명 구독자를 넘어섰습니다. 와.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재미있게 사실 저희가 한 건 없고요. 팟빵에서 저희를 좋게 봐줬는지 7월 달 추천 팟캐스트에 저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쭉쭉 증가해서 지금 2,600명이 됐습니다. 네, 한 1년 반 동안 네. 증가한 구독자 수보다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도 그렇고 팟캐스트도 그렇고 구독자 수가 일정 수를 넘어갔을 때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 그게 저 비슷한 거 느꼈던 게 저희 회사 당근마켓에서 사실 작년에도 트래픽이 MAU 기준으로 보면 300만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200만, 300만 이렇게 됐었는데 뭐 지금은 훨씬 많긴 하지만 근데 그때는 사실 외부 기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나가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기사 하나 나오면 이제 공유하면서 이런 기사도 나왔다, 좋게 썼다, 나쁘게 썼다 저희끼리 얘기하고 막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 2020년 한 6월, 7월 이쯤 돼서는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공유를 하는 게 좀 무의미해졌어요. 네, 그게 약간 저도 느낀 게 임계점 같은 게 있지 않나? 임계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그 지점이 넘어가는 순간 외부 언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당근마켓은 이제 아마 그 이후 요즘에는 아예 거의 트렌드 주도하는 업체처럼 돼버려서 네네네. 그렇죠. 신과 함께에서도 한번 소개가 맞아요. 됐죠. 그것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놀랐어요. 저는 좀 상징적으로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신과 함께해서 중고 관련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거든요. 근데 당근마켓이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아예 다뤘던 주제가 당근마켓만 다뤘어요. 사실 별로 실속이 없었긴 하지만 왜요? 그게 약간 빅데이터 같은 거 해서 막 그런 거 보는 내용인데 그게 좀 불명하잖아요, 정부 자체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내부자가 그렇게 아니니까. 좋아하는 컨텐츠 스타일은 아닌데 지금 마이크 추가해야 돼요. 이런 네네. 그래서 CP님이 오셨습니다. 네네. 무슨 얘기했지? 뭐 아무튼 신과 그래서 함께해서 어떻게 다뤘나. 네네네. 나는 이게 불만이다. 뭐 불만은 이런 거죠. 아니고 약간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게 좀 이제 실속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보 그런 자체가 것도 있고 약간 이 빅사이즈라는 프로가 별로 썩 재미가 없는 게 이미 다 알려지고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를 자꾸 다루니까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측이나 이런 걸 해주면 더 좋을 텐데. 그렇죠. 약간 그 비즈니스에 대한 인사이트가 아니죠. 예, 그 주제가 그런 게 없어서 한 15분 듣다 보면 뭐 결국 계속 무슨 얘기 나올지 대충 감이 오고 듣다 보면 거의 그 얘기만 나오고 그래서 안 듣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요점은 신과 함께 평론이 아니라 거기에도 소개될 정도로 당근마켓이 유명해졌다라는 거니. 그렇군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내부자로서 참석하셨어야죠. 그거 있잖아요.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뭐 그치, 이런 거. 내부 소식통에 근데 따르면. 어쨌건 저는 뭐 신강가 팬이기 때문에 뭐 정보 잘 받고 근데 아무튼 그 임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언급이 많아지는 맞아요. 그 시점이 뭔가 MAU로 치면 한 500만, 600만 요 넘어가면서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런 포인트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최근에는 진짜 기사 너무 많이 나와요. 쫓아갈 수 없어요. 좋은 기사, 나쁜 기사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나쁜 기사는 뭐죠? 그냥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거래 관련된 뭐 사기당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원래 그렇죠, 있었으니까. 뭐. 그리고 네. 지금 뭐 국가에서도 그거 규제한다 안 한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플랫폼 기업들 규제한다. 네. 그런 거에 또 껴가지고 근데 뭐 당근은 특별히 받는 돈은 없잖아요. 고객한테는. 그렇긴 한데 광고로 거기서 이제 받는 분쟁이 거지. 생기면은 그런 걸 중간에서 뭐 조율해 주라 해줘야 직접 된다. 해줘라는 게 이제 약간 포인트인 것 같고 뭐 자세히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꿀팁 같은 것도 소개 좀 해주세요. 당근마켓 사용 꿀팁. 저는 페이스북에서 얼마 전에 당근마켓에서 남편으로 검색하면 좋은 물건들이 저렴하게 판매된다. 그래요? 남편들이
그 아내랑 상의하지 않고 어떤 네. 물건을 구입하면 네네. 이제 그 팔아버리는. 아내들이 우리 남편이 자기랑 상의도 하지 않고 이런 물건을 사왔다 이러면서 그래서 뭐 거의 뜯지 않은 거 거의 새 제품을 그냥 바로 팔아버리는 경우들이 영가에.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팁인가요? 네, 너무 슬프잖아요. 아무튼 팟빵 구독자 얘기가 이렇게 당근마켓에 원래 신과 함께 또 팟빵 광고로. 오리지널이었는데 그쵸? 그쵸. 근데 지금은 아니긴 한데. 자체로 빠졌죠. 네. 지금은 유튜브에서도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네. 아무튼 네. 이제 개발 이야기로 돌아오면 네. 기시 2.28 버전이 새로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아주 크게 달라진 건 없고 가장 이제 좀 새로워 보이는 면 중에 하나는 마스터 브랜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주 브랜치는 무조건 마스터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소개했던 것처럼 그 마스터 슬레이브 이런 용어들의 어떤 그 인종차별적 혹은 이제 계층차별적인 요소들을 기세에서도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메인이라거나 뭐 아니면 디폴트라거나 뭐 아니면 아까 슈퍼마스터라든가 슈퍼마스터 그건 슈퍼도 뭐죠? 가능하고. 근데 그때 이제 CP님이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브랜치를 쓰는데 마스터가 주인의 의미가 들리느냐 뭐 이런 네. 게 있는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 그거 듣다가 SVN 때는 분명히 트렁크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리? 주 브랜치가 나무의 줄기가 이제 트렁크예요. 그 몸통이. 네. 거기서 이제 브랜치가 빠져나왔다 해서 트렁크인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기세에서 갑자기 이걸 마스터로 바꾼 거죠. 트렁크 브랜치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마스터라는 어떻게 보면 마스터의 의미가 이제 더 이상 주인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되게 습관적으로 생각 마스터 없이. 슬레이브라고 하던 거에서 그냥 브랜치를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 그냥 마스터를 갖고 왔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결국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마스터 이름을 바꿀 수 있게 했다라고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스터가 불편하면 바꿔라. 근데 어차피 디폴트 값은 마스터인 거고. 네. 아직은 그렇겠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깃허브에서도 지금 방금 해봤는데 여전히 마스터로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빈 저장소를 만들면은 이제 처음 커밋할 때 가야 되는 브랜치가 마스터로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바꾸면 힘드니까 천천히 조금씩 바꿔가야죠. 이름 바꾸는 게 제일 힘들어요. 네. 언제나. 이름 바꾸는 게 제일 힘들죠. 네. 처음부터 잘해야 돼. 그리고 이게 2.28이 나왔지만 2.27 뭐 이런 하위 버전과 네, 호환성 맞아요. 생각하면 그렇죠. 예. 디폴트가 마스터가 아니면 안 될 거예요. 저도 일단은. 궁금해 쳐봤는데 심지어 제가 2.27을 쓰고 있네요. 저는 2.21이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제가 2.27 최신 버전 쓴 게 신기해서 아, 그러게. 아마 부류 업데이트하면서 뭔가 다 업데이트된 거예요. 네. 전 2.24네요. 다들 부류 업데이트를 언제 했는지 대충 감이 오는. 2.28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회사에서 한바탕 그래놓고 또 메인 잘못 써가지고 매니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타 잘 내기로 제 유명하신. 생각에는 메인 브랜치 이름을 나교수로 바꾸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자유롭게 하는 거죠. 메인 쓸 필요 없잖아요. 이 프로젝트 만든 마스터도 사람 아니고. 이름으로 갑니다. 뭐 이런 거 하고. 당근 쓰려다가 다 간 이렇게 다 되고. 간. 근데 그거 되게 재밌는 거 발견했는데 네. 당근이 DAANGN으로 쓰거든요 저희가. 네. 근데 이게 에너그램 있잖아요. 에너그램 아시죠? 예. 글자 위치 바꾸기. 네. 그럼 다낭이랑 당근이랑 에너그램이. 아 그렇군요. 다낭. 근데 저희 회사 프로젝트 코드명이 호이안이거든요. 그리고 무슨 연관인가. 아, 베트남 진출을 빨리 해라. 뭐 이런 건가요? 최근에 발견한 역시 무의식이란 거. 그런 건가요?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당근 계속 쓰다가 다낭 같다라는 무의식이 있었고. 최근에 저희가 호이안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어디에 약간 네트워크 관련된 거 이름을 다낭이라고 지었어요. 헷갈리는 거 다낭이랑 당근이랑 헷갈리는 거 이거 왜 그러지 보니까 이게 에너그램이었어. 오타냐고 처음에 이것도 물어봤거든요 누가. 충분히 그럴 만하죠. 네. 전적이 있으시잖아요, 낙교님. 죄송합니다. 원래 모든 회사 프로젝트는 오타가 많아요. 아, 저희도 오타가 많아가지고 카테고리였나? 카테고리에서 R이 2개 들어가 있는 오타가 문법에요? 있어요. 네? 그 코드에? 예, 아. 상수 이름에 고쳐야겠네. 그거 뭐지? 고치고 싶죠. 맞춤법 돌려야겠네요.
그런 네. 거 참 많죠. 우리 지금 베트남 갈 수 있어요? 베트남이요? 아 갈 수는 코로나 있을걸요? 때문에요? 모르겠어요. 못 가나? 근데 갈 수는 있는데 가서 격리되는 건가? 그렇겠죠. 근데 요새는 가는 건 받아주는 것 같은 데가 있는 것 음. 같고 관광 같은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올 때는 격리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출장 오시는 분들 보면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온다고 치면 미국에서 한국 오면은 2주 격리하시고 네네네. 그다음에 출장 일 다 보고 미국 가면 또 2주 격리되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총 4주를 격리 상태로 그렇죠. 보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만약에 장기화되면 무슨 코로나 프리 비자 아 서로 관리되는 국가들끼리는 격리시키지 않고 뭐 이런 것도 될라나? 그 직전에 이제 뭐 테스트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국 심사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프로세스를 돌리는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검사 도착을 결과를 하면, 알려주면 아. 당신은 양성인이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베트남 같은 국가들은 짧으니까 비행 시간이 그쵸. 와 힘들 것 같고. 지금 일단 베트남은 기업 뭐 사업이 이유인 경우에는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관광은 확실한데 많이 막혔나 보군요. 관광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바로 어제 뉴스인데 네. 어제 30명이 추가됐대요. 어디에? 30명이 추가돼서 베트남. 베트남에. 그래서 누적 환자가 446명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막았는데 요새 좀 많이 추가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요새 막 검사를 하기 시작한 건 아니고요. 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다낭에서 26명 나왔대요. 약간 역시 대도시라서 다낭 대도시인가요? 다낭 뭐 관광 도시는 그쵸, 대부분 예. 그래도 그 나라에서는 대도시겠죠. 여기서 바로 어제 뉴스 이런 게 있네요. 아유 그렇구나. 근데 약간 근데 우수국이네. 통제되는 국가라서 통계를 믿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베트남은 갑자기 왜요? 그냥 베트남 호이안 다낭 다낭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코로나 계속 심각한데 예. 좀 미국 짱이죠 학기 요즘. 뭐지 그 대학원 아는 분은 이제 대학원 과정을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계셨는데 예. 집에 가라 그랬대요. 그게 대학교에서 그 원격으로 다 수업을 돌리면서 네네. 미국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그 미국 영도자께서 미국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비자를 만료시키겠다. 돌아가라. 그래서 박사학위는 어떻게 하고가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미국은 줄어드는 것 같더니 6월 이후에 신규 확진자가 지금 7만 명씩 나오네요. 네. 더 많이 들었네. 지금 거의 2차 확산이 되는 것 같다고 하고 있고, 네. 전 좀 미국 오피스에 계신 분이랑 가끔 회의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일단 상황이 더 안 좋아졌고요. 언제보다? 그냥 4월, 계속 5월? 꾸준히 안 좋아졌나 봐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계속 매일매일 어제보다 안 그러니까 좋았던 신규 상황이었던 확진자를 것 같고. 보면은 4월부터 해서 한 6월까지는 그냥 그 상태, 신규 확진자 비슷한 상태, 네. 한 2만 명 정도. 근데 지금 6월, 7월 넘어오면서 신규 확진자가 6만 명, 7만 명 이렇게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확실히 그 감염자 수 그래프가 꺾였거든요. 네. 위쪽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변곡점이 우리가 흔히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지금 꺾인 상황인데 어떻게? 그래서 미국은 이제 가을 학기가 있나 봐요. 네, 봄 학기, 가을 학기 이렇게 네. 하나 봐요. 그래서 가을 학기는 전체를 그냥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대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미국 아예 모든 학교가 그래서 와. 미국 오피스에서 들은 거니까 캘리포니아 한정일 수도 있어요. 그쵸. 구체적으로 여쭤보진 않았고 네. 어쨌든 지금 되게 확실히 환자가 많아지고 있고 뭐 그래서 2차 팬데믹이 사실상 시작된 걸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1차와 2차 사이에 과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좀 다. 우린 1차가 있었어요? 대구 때. 2차가 되고 대구는 사실 그거는 그냥 특이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해서 그냥 어떤 집단이 한꺼번에 발병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팬데믹이라면 뭔가 막을 수 전체적으로 있는 대유행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종교 집단만의 유행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럼 그게 대유행인가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것 같아서 근데 한국은 그래프를 보면은 느낌이 완전 달라요. 한국은 3월에 그때쯤
그때쯤에 한 1,000명씩 하루 나왔는데 네. 쭉 줄어서 지금은 한 20명, 30명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네. 최근에 뭐 40명, 50명 이런 때가 있었는데 이게 느낌이 완전 다른.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나 미국은 그냥 엄청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냥 눈에 띌 정도로 신규 확진자가. 그리고 지금 뭐 40명, 50명 이것도 거의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어떤 형태로든 맞아요. 뭐 네. 기업인이 출장 갔다 온다거나 뭐 그런 게 그게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차지하고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에 확인을 못했는데 그 모빌리티로 보잖아요. 이게 많이 회복이 네. 되는지 사회가 한국은 거의 99% 회복됐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요즘 어디 가보면 예전에는 아 되게 한산했던 동네도 네. 이제 안 그래. 맞아요. 이제 나가기 싫어졌어 다시. 그리고 지금 기사 봤던 게 국내 여행 수요가 폭발했다고. 해외 못 나가니까 국내 여행이 이제 완전 폭발해서 거의 다 지금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여름 휴가지. 그래서 쪽이. 요즘 코스피가 많이 오르나? 그건 모르겠지만 요즘 외국인도 돌아오고 있다던데. 아무튼 지금 느낌이 다르긴 한데 미국 쪽이 많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미국이 진짜 지금 결국 트럼프도 마스크 썼잖아요. 네. 그 막 해킹 당했을 때 올라온 트윗이 그런 거라면서요. 마스크를 써라. 아 그런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이제 실제로 마스크 쓰고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와서 여기까지. 뭐 아베보단 낫지 않아요? 얼굴에 안 맞는 마스크 쓰는 것보다야. 참 미국이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2차 확산되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MS 실적 발표가 엄청났다면서요. 뭐 관련된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 떨어진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엄청 올랐죠. 지금 EQ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거의 지금 몇 배야? 매출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한 15%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은 20% 이상 둘 다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도 사실 뭐 성장 잘 하려긴 했었는데 유지되거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지된다는 것도 신기한 거고 그리고 어차피 규모가 있으니까 네. 엄청난 성공인 거죠. 이 정도. 근데 왜 이렇게 좋아요?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일단 클라우드가 엄청 좋아요. 클라우드 쪽이 지금 애저가 거의 50% 성장을 했어요. 올해만. 클라우드 오른 것도 있고 지금 네. 뭐 구체적으로 뭐 무엇 때문에 돈을 벌었는지 더 찾아봐야겠지만 그렇죠, 네네. 아마 이제 원격 같은 거 늘어나면 사람들 컴퓨터를 사야 되고 맞아, 오피스 쪽 가입자가 오피스 36 가입자가 엄청 많이 늘었고 심지어 링크드인도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네. 다 잘 된 것 같아요. 올해 2분기 때. 링크드인은 결국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또 쓰게 아, 된 거일 네. 수도 있고 더 많이 의존했을 수도 있죠.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재택하는 사람들한테 라이센스를 줘야 되니까 또 샀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엄청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그러네요. 근데 IT 기업들이 다 잘 나왔던 것 같긴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네, 애플도 엄청 잘 나왔고 지금도 많이 얘기 나오는 게 S&P 쪽은 되게 많이 약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도 보면 포스코는 거의 뭐 지금 울상이고 여행업계는 거의 뭐 지금 망하네 안 망하네 유급 그쵸. 휴가 무급 휴가 이 얘기 하고 있는데 IT 쪽은 거의 타격이 없어서 그런 차별화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얘네는 이런 때도 잘 돌아간다.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해서. 그래서 뭐 코로나 가라앉으면 이 전염병 사태가 좀 가라앉으면 네. 그때는 뭐 또 IT가 좀 약간 줄어들고 다른 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 버블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좀 재밌는 포인트가 버블이라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돈을 많이 땡길 수 있으면은 그 그쵸. 돈으로 또 딴 거 뭔가 할 수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뭔가 상상력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런 미국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많이 커왔어서 이게 그러니까 뭐 닷컴 버블이 버블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큰 기업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잘 될 수 있긴 하죠. 그렇게 해서 땡긴 걸로 그래야 되는데 이제 자사주 매입한 다음 소각하고 뭐 이러면 뭐. 근데 아무튼 뭐 너무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잘 나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같죠. 너무 잘 나가서 이제 반독점법 관련해서 이제 안티트러스트 히어링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이제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CEO가 7월 29일에 법원에 출두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사전 청취 같은 건 같은데 네. 사실 정확히 안티트러스트 히어링이 뭔지
그 뒤에 붙는 히어링이 어떤 의미인지 찾아보려고 구글에 검색을 해봤는데 이 안티트러스트 히어링이 지금 너무 핫해서 뜻이 안 나와요. 히어링은 청문회. 아 청문회. 네네네. 아 단어를 찾아보면 됐지. 내가 왜 그랬지? 우리나라랑 그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 청문회 히어링인데 예. 우리나라는 뭔가 추궁회죠. 추국하는 그 추국장 뭐 그러네요. 이런 느낌이니까. 단어 느낌이 네. 많이 다르긴 그래서 이제 하네요. 뭐 다르죠. 이제 자기 변호하는 시간 같은 거로 이제 보여지는 거를 29일에 그러니까 약간 미뤄졌어요. 한두 차례.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자는 사이에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30일 지금 우리가 30일에 녹음하고 있으니까. 네. 아 진행이 됐다고요? 어제 진행했어요. 아, 그러네. 그래서 CNN에서 지금 라이브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네. 한국어로도 기사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못 봤는데 네. 오늘 아침에 그래서 나왔구나. 되게 나름 핫한 그러게요. 제프 베이조스 나오고 순다이 네. 피차 다 나갔네. 팀쿡. 아 여기 날리겠다. 그 누가 캡처를 한 거예요. 그 화면을 캡처해서 올렸는데 이 사람들을 한 화면으로 볼 수 있다니. 아, 하나에 나왔어요? 네. 재밌었겠네요. 옛날에도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재미있는 건가요? 우리 여기서도 얘기했었는데 빌 게이츠가 이 히어링 나가서 거의 뭐 20시간 뭐 이렇게 네네네네. 히어링하는 녹화 자료 같은 게 아. 있나 봐요.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있다고 했었거든요. 나중에 되게 화냈어요. 빌 게이츠가 그거. 왜요? 옛날에요? 그때 그러니까 20시간 하면 화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되게 본인이 억울했다고 했던 것 중에 우리는 뭐 특별히 뭘 억제하거나 다른 회사를 죽인 게 아니라 고객이 계속 선택해서 우리가 됐는데 왜 갑자기 내가 이제 그렇다고 뭐 가격을 막 엄청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뭘 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했는데 이제 뭐 법적으로 당시에는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됐든 어떤 뭐 미국 법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네. 그때 좀 화내는 장면도 있었어요. 그때 보면은 거의 쪼개지는 게 거의 확정처럼 됐었는데 그쵸. 유야무야 넘어간 거잖아요. 첫 1차에서는 좀 그런 식으로 나왔다가 근데 네. 저도 이거 조금 봤었는데 이 반독점법이 되게 재밌는 게 이 상세 조항이 없는 걸로 알아요. 미국의 반독점법은 상세 조항 같은 게 없어요. 뭐 어떤 조건들이 맞으면 이 반독점법 위반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죠? 판결이 그렇게 나면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뭔가 그래서 배심원도 있고 뭐 그런 이유가 되게 정치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그렇겠네요. 같고 그리고 이거에 되게 유명한 사례가 록펠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100년 전쯤 일이긴 한데 스나드 오일이라고 그 록펠러가 오일 관련된 회사들을 전부 다 사들였어요. 너네 나한테 팔든가 네. 망하든가 둘 중 선택하라고 하면서 전부 다 사들여 독점을 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안티트러스트로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 기자가 약간 심층 보도처럼 했었나 그런 네. 거가 좀 촉발되면서 그때 그 회사가 쪼개졌었거든요. 그거가 제일 유명한 것 같고 그게 거의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였을 거고 그 이후로 이제 100년간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도 봤던 게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고 보면은 되게 약간 우리 헌법 같은 느낌으로 두루뭉술하게 조항도 몇 개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항이 없으면 진짜 무섭죠. 네네네. 그래서 되게 약간 해석의 나름이라고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재밌네. 슬랙에서도 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고 MS. 슬랙에서 MS를요? MS 팀 때문인가 봐요. 네, 그렇죠. 기업 관리 하지 말라고. 뭔가 급하게 돌아가고 있네요. 너네가 다 하지 마. 원래 작년에 이거 할 거란 얘기가 좀 나왔다가 그냥 좀 쏙 들어갔었던 것 같고 올해 막 실제로 하고 있나 보네요. 들어왔을 때. 근데 이거 쪼개지면 진짜 엄청나겠는데. 근데 쪼갤 수가 있어요? 뭐 쪼개라고 하면 쪼개는 거죠. AT&T가 쪼개졌잖아요. 그러네. AT&T가 완전 그런 독점 회사였는데 8개 론가 쪼개져가지고 약간 역사에 묻힌 느낌. AT&T도 남아있긴 해. 남아있긴 한데 그러니까 AT&T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회사가 있고 근데 8개 론가 쪼개져서 그때 그런 위험이 없죠. 애플이 쪼개지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이렇게로 나눠지려나? 그런 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네. 네. 아니면 아이폰 X, 아이폰 SE. 이상한 꿈을 꾸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기업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계속 좋다. 네네. 미국이 이게 이제 어떤 분이 분석을 해봤는데 매출에 대비해서 주식이 10배 이상
인 상황을 쭉 모아 보셨나 봐요. 이름 붙인 게 되게 재밌었어. 낙규님이 알려주신 링크긴 한데 네네. 이름을 요런 주식들을 한 500개 모아서 이름을 붙여보자. 그 이름이 버블 50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판 매그가 뭐죠? 판 매그가 내가 처음 들은 말이었어. 판 매그. 페이스북, 애플, 뭐 아마존 이런 애들 아니에요?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SPX는 뭐지? 이건 얘는 아닌가? 아무튼 네. 뭐 이렇게인 것 같아요. S는 안 들어가요. 네. 네, 이렇게인 것 같은데, 네, 요 팬매그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잘 모르겠어. 원래 팡 있었는데 또뭐 새로운 것도 나왔던데. 그죠. 아무튼 막 요 팬매그가 되게 큰 기업들이고 잘 나가는 기업들이잖아요. 얘네보다 별로 이제 펀더멘털이 안 좋은데 더 비싼 주식. 이 미국에 한 3,000개 중에서 시총 1억 달러 이상 중에서 500개가 있다. 그러니까 네. 팬매그가 지금 매출 대비해서 한 7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근데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10배로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보면 주식이 부풀려져 있는 예, 거죠. 부풀려져 있는 건데 그런 기업이 500개나 된다고요. 네네네. 근데 사실 PSR이라고 하는데 매출 대비 그 가격을 네. PSR 사실 많이 안 쓰거든요. 보통 PER이나 PBR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PSR은 우리 전통 기업이라고 하는 데들은 1도 잘 안 넘어요. 1, 2, 3? 3을 잘 안 넘어요, 보통. 근데 이제 뭐 지금 팬매그도 7이니까 엄청 높은 수준인 네.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아는 최근에 재작년에 상장했던 회사들 보면 30, 40 이렇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핫한 데 있었죠. 바이오팜. 그렇죠. 여기가 바이오팜. 계산해 보면은 100이 나와요. 100? 와. PER도 아니고 PSR이 100이면 진짜 이거는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치긴 하거든요. 그죠. 근데 아무튼 근데 좀 작년 재작년 이제 상장하면서 들어온 기업들이 연다가 좀 많아요. 이렇게 버블이 계속 생기는 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IT 업계를 기존 기업이랑 같이 볼 수 있느냐라고 그들과 그러니까 기존 기업과 다르다. 왜냐하면 제품 출시하자마자 뭐 생산 시간 없이 네. 출시하자마자 모든 곳에 다 배포할 수 있고 한 5분 아니면 전 세계 모든 제품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는 기업을 기존 기업과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느냐라는 그래서 IT 쪽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건 버블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결국은 기존 기업의 주가를 따라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쪽은 이게 버블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아직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네. 그렇게 스케일링해서 동시에 배포를 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은 굉장히 좋지만 그렇게 해서 매출이 발생해서 그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펀더멘탈이라고 하잖아요.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배수 정도면 괜찮은데 네네. 지금 그렇죠. 10배가 예.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수익이 너무 많이 나도 비싼 거죠.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성장률을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좀 힘들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기업이 뭐 2, 3년 정도 진짜 너무 좋아서 2배씩 클 수 있어요. 네. 2, 3년 정도. 근데 그게 진짜 유지가 될까? 예, 라고 그런 게 하면은 있죠. 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너굴님이나 낙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건 버블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건 다른 기업이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버블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기도 나와 있는데 기술과 의료 혁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원동력이었으며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스토리가 있는 거죠. 스토리를 보고 투자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실적이 거의 S&P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 150% 성장했으면 여기는 300% 성장했어요. 가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한 거죠. 이거 사는 게 맞았던 거죠. 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스토리가 있어서 성장한 대표적인 게 최근에 니콜라가 있었죠. 그렇죠. 제품은 하나도 없는데 니콜라는 뭐예요? 테슬라 니콜라. 니콜라라고 그러니까 니콜라 왜? 테슬라. 네. 아시죠? 니콜라는 뭐냐면 수소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근데 이제 트럭이 중심이고요. 그런데 그 만든 제품은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제품이 없는데 상장은 했어요. 상장은 하고 그리고
엄청난 주가 폭등을 겪었어요. 11달러에서 왜? 60, 70, 80달러까지 그러니까 올랐어요. 오르는 스토리가 뭐예요? 수소차 이게 아마 이 시점이 그거 제품이 같아요. 없는데. 이 시점이 유럽이 이제 수소도 쓰겠다. 전기차만으로 맞아, 맞아. 하지 않겠다 하던 그 시점이랑 맞물리면서 니콜라가 갑자기 확 떴는데 그냥 제가 느끼는 그냥 지금은 많이 빠졌어요. 네. 제가 많이 그때 빠졌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는 왠지 다들 테슬라 같은 어떤 주가 상승을 경험해 보고 싶었고 그런 기업을 찾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니콜라를 샀다가 이제 알아보니 제품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이제 다시 팔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 2020년 6월 수준으로 빠졌네요. 약간 이게 저는 이런 걸 한달 미국 차이긴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미국에 있는 기업이니까 잘 될 거야라는 게 좀 깔렸던 것 같아요. 더 재밌는 거는 그 와중에 현대차가 맞을 거예요. 현대차가 수소 트럭을 개발을 해서 미국에 있는 자기네 자회사에 납품을 했어요. 네. 근데 현대차 주가는 오르지 않아. 네. 물론 최근에 좀 오르기 있긴 한데. 그리고 스위스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자회사예요. 자기네 자회사. 그것도 자회사고. 네, 근데 그게 들어보니까 그 경제성이 그렇게 안 나온대요. 그 아직까지 너무 비싸서 그쵸. 그 수소 트럭 네. 자체가 경제성이 안 나와서 자기네가 손실을 보더라도 그냥 렌트해주는 식으로 운영을 해서 확장시켜 나가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진짜 많이 오르려면은 이익이 나면 안 되고 제품이 있으면 안 돼. 실체가 있으면 안 돼. 아직 보여주기 전이어야지. 환상 속에 있을 때 많이 오르는 것도 있고. 뭐 반농담처럼 한 얘기긴 한데. 근데 약간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투자하는 거 좋긴 한데 워낙 요새 IT 쪽도 핫하고 하니까. 근데 약간 PSI 기준으로는 조심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PSI 3, 40이면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렇죠. 좀 뭔가 그 밸류에이션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이거는 볼 수 없는 수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로 오르면 이렇게 오를 만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재무제표를 막 읽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예상과 다르게 호실적이 나올 때가 또 많고 그러니까 보는 게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PSR을 보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게 진짜 재밌는 포인트인데 이분이 PSR 10배가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거기도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PSR을 보냐면은 PAR이랑 PBR이 거의 계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PER이 계산이 안 돼서 적자라서 대부분 그런 포인트가 조금 있어요. 사실 그게 적자인데 사람들이 투자하는 게 이제 많이 오르기는 하죠. 그러니까 약간 그 VC 쪽 같은 게 많이 들어오면서 문화가 바뀐 포인트가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좀 빨리 외형 성장 많이 시키고 적자라도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수익 나고 다 투자해서 다시 키우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니까 지금 VC 입장에서도 빨리 주식 팔고 돈 벌어서 다음 것도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조금 상장된 주식 투자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는 게 VC들은 많이 엑시트하잖아요. 그 시점 손바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현대차가 되게 신기하고 원래 되게 안 좋아하는 기업이었거든요. 현대차가. 근데 요즘에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게 현대차는 올인을 하지 않아요. 다른 기업들처럼 뭐 도요타처럼 우린 수소만 해 이런 거 없어요. 도요타 그랬어요? 도요타는 수소만 했잖아요. 처음에 전기 안 하고 수소만. 근데 이제 현대는 전기도 하고 다 하지 뭐 하면서 그냥 뭐 한 1등은 못 해요. 1등은 한 적이 없어. 근데 어쨌든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뭐가 잘 될지 모르니까 다 해볼 거야. 약간 그런 포지션을 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분산 투자네요. 보면서 하고 기업 있어요.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뭐 전기가 대세라고 했는데 갑자기 수소가 되면 어떡할 거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테슬라에도 투자하고 니콜라에도 투자하고 싶으면 현대차에 투자하는 거. 죄송합니다. 아니요, 니콜라는 전 투자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수소가 배터리처럼 쓰는 데는 유용하잖아요. 저녁에 이제 어차피 전기는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수소를 어딘가로 옮기긴 할 거고, 그럼 수소차가 나중에 판매가 된다고 하면 수소를 주유하는 곳이 있을 거고, 그럼 거기서 그냥 그 수소로 전기 만들어서 전기차 충전해서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수소를 쓰게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던 것도 유의미한 것 같고. 하여튼 뭐 요즘 IT가 하도 너무 IT만 너무 잘 나가서 그렇죠. 좀 묘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며칠 전에 출판사분들 좀 만나봤는데
출판 쪽도 IT 책만 잘 나간대요. 그러니까 IT 출판사들만 지금 호황이고 우리는 왜 안 되나요? 우리가 우리 44 출판사가 비치. 아니니까요. 우린 출판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도 글을 쓴다고 하고 계속 못 쓰고 있는데 빨리 써줘요. 주로 뉴스 쪽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종합 미디어. 우리도 책을 내요 그러면. 저희도 잘 성장은 하고 있어요. 예. 네. 44바이트라는 책을 내요. 이게 볼륨 원. 또 IT가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 게 예전에 우리나라 그 IT 버블 네네. 한번 있었잖아요. IMF 직전에. 네. 그때 엄청나게 강남에 그 컴퓨터 학원들 그러니까 자바하고 뭐 이런 거 엄청 유행했었고 그리고 지금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한 몇 년 전에도 비슷한 그런 학원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학원들이랑 약간 다르게 취업 대비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한 3개 정도 찍어내고 예, 하는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프로젝트를 가이드해 주는 그런 학원들 네네네. 그런 학원들이 꽤 많고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을 배출해 내는 것 취업 같더라고요. 연계. 미국에도 네. 그 비슷한 거 있지 않았어요? 그 약간 방학 뭐 기간 동안 붓캠프 하는 거. 뭐 이런 붓캠프. 것들이 다 그런 건데 근데 여기서 이력서를 그러니까 이력서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런 쪽에서 보는데 이제 약간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면은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신입치고는 프로젝트가 어쨌든 있고 포트폴리오가 차워져 있으니까 한 번쯤 보게 되기는 하는데 이게 정말로 이 사람의 실력일까? 이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로 고민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해봤을까? 혹은 이 프로젝트를 운영한 경험이랑 만든 경험은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이게 결국 그렇게 흘러가게 된 이유가 신입을 안 뽑아요. 그런 면도 크죠. 다들 중고 신입만 뽑으려고 해요. 네. 어디선가 그러니까 경력 같은 신입. 경력 있는 사람을 신입 가격으로 뽑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육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자기들은 다 교육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교육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저는 그 신입 교육하기 싫다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본인들은 교육 받아서 어느 정도 왔으면서 물론 자기 노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교육을 해서 자기 노력을 드릴 수 있는 가이드 정도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노력을 안 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되니까 되려 학원이 뜨는 거죠. 물론 스타트업은 그럴 만한 분위기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하겠어요. 빨리 출시하는 게 중요하긴 하니까. 근데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왔으면은 그런 걸 해야 되는 의무는 있다고 보거든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게 결국 나한테 득이 되는 게 그렇게 해야 산업이 더 크게 발전하고 내가 더 좋은 기업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약간 너무 나만 살고 싶어라는 식의 분위기가 저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화가 사람들이 나서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적절하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신입으로서 자기가 성장할 때 적절하게 가이드 받으면서 성장한 경험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다른 사람을 신입을 채용을 했을 때 실제로 이 사람을 어떻게 가이드해 줄지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네. 어떻게 신입이 들어오면 온보딩을 잘 시킬까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논의해봤자 답이 안 나오죠. 탁상 공론 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외부에 맡긴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컨설턴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은 거죠. 저는 그 부분도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그게 그래서 안 좋았으면 그리고 그게 안 좋다라고 느끼면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은 그쵸. 하는데 물론 당연히 못 하겠죠. 저도 못 해요. 근데 이제 물어가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저는 컨설턴트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이 그들의 노하우까지 다 전해주는 것까지는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안 하니까 방법만 전하죠.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그들의 지식이 전수가 안 되니까 그 회사도 교육이든 뭔가 컨설팅을 받은 이후에 발전이 없어요. 이걸 왜 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좀 그런 이력서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 가끔 화나는 포인트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럼 아무도 안 뽑을 거냐? 어차피 그리고 작은 회사는 아무도 안 와요. 그 현실도 좀 인식해야 돼. 작은 회사에 좋은 사람이 왜 오겠어? 돈 많이 주지 않으면. 좀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살짝
트리거처럼 걸려서 저 좀 이게 강하게 좀 얘기했네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어렵죠. 신입이 막상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랑 회사가 같이 성장해 갈까? 예. 이 사람은 어떻게 성장시켜 줄 수 있을까? 이게 회사가 그냥 베풀기만 하는 어떤 자선봉사 단체는 아니니까 그렇죠. 이 사람의 리소스를 활용하면서도 이 사람이 잘 성장해서 우리 회사에도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예전에도 보면 그건 쉽지는 않아요, 확실히. 잘 된 사례 같은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잘된 사례가 있고 소개가 됐으면 이런 문화가 안 생겼겠죠. 그러니까 저도 애초에 잘 잘하는 몰라요. 사람은 그냥 맞아요. 내가 가이드를 특별히 하지 않고 그냥 일만 시켜도 그 일 안에서 잘 성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특이 케이스니까. 저는 이제 주니어 2분을 뽑았으니까 처음에는 거의 하루에 4시간씩 교육을 했던 것 같고 무슨 교육 하셨어요? 오엔님은 전공자가 아니었어요. 네. 그게 아니셔서 그냥 다 가르쳤어요. 옛날 얘기부터 제가 살면서 배운 거를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그 부분은 이제 멈추고 오히려 이제 작업하면서 무슨 뭐 하나 새로운 거 나오면 그거를 1시간 정도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뭐 VPC가 나왔다. 그럼 VPC에 대해서 1시간 얘기하고 네. 서브넷이 나왔다. 그럼 또 서브넷에 대해서 1시간 얘기하고 그럼 이제 격가지들이 막 쳐지잖아요. 뭐 네. 파이어월도 나오고 그럼 파이어월과 시큐리티 그룹은 뭐가 다르냐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여러 번 해요. 보통 이런 얘기는 한 번 얘기해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한 10번, 20번 얘기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거의 대학교 컴퓨터공학 학부 강의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죠. 일단 교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 위주로 얘기하니까 100% 다 정확한 게 아니라서 그런 거는 좀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내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옛날에 봤던 걸 다시 찾아보는 일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한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다시 개념을 잡고 이러니까. 그 얼마 전에 그런 것도 돌았었던 것 같은데 컴퓨터 학부에서 놓친 학기를 찾아서 뭐 그런 링크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다른 주제이기는 한데 MIT에 올려진 그런 링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학부에서 일반적으로 알 거라고 가정하고 지나가는 그런 지식들이 있어요. 뭐 VI라든지 그런 거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기시라든지. VI 왜 가르쳐줘요? 저는 사실 배우긴 했거든요. VI를. VI를 왜 배워요? 리눅스 실습이었나 뭐 그런 이맥스 시간이 있었어요. 조용히 하시고요. 그래가지고 리눅스 시간에 막 VI도 가르쳐 주시고 했었어요. 근데 VI를 아주 깊이 가르쳐 주시지 않죠. 예, 그냥 VI 쳐서 들어가고 뭐 어떻게 나가는지 그 정도만 알려주는 상황이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콜론 QW. 네, 콜론 TW로 안 나갈 때도 있습니다. 큐 느낌표. 그래서 그 한글 버전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CS 교육에서 누락된 학기라고 해서 그것도 누가 번역해서 올려놓으셨는데 전부 다 번역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안내 페이지만 번역되어 있는 이거 것 몇 개 좀 같기도 하고. 읽어봐야겠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 실제로 이거 전에도 학부에 가면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네네. 그런 거 정리해놨던 링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공자라면 그런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 오해님이랑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느낀 게 내가 4년 넘게 공부한 걸 다 이야기하는 게 말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바꾼 거거든요. 뭐가 네. 나오면 이제 그렇게 돌리고 한 건데 예를 들어서 VPC 이런 거 하면 VPC가 이제 클라우드 이전에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양은 많긴 한데 자기 이제 만약에 이제 너굴님 이야기처럼 네. 학부 교육을 다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 관련 있는 것부터 그리고 너무 기초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가장 고학년이 배우는 거 먼저 읽어보고
이해가 안 가면 일단 넘어가고 그 챕터를 어딘가에 따로 기록해 놨다가 다른 글 읽으면서 다시 그 챕터를 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글 찾았는데 뭐 당시 컴퓨터공학과를 다니면서 배운 것이라는 그런 글을 누가 쓰셨어요. 보면은 이제 뭐 수학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선형대수, 형식 언어. 약간 저랑은 저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자료 구조 정도,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 아주 기초 제가 배운 것들은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그 정도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산수학이나 선형대수, 형식언어, 오토마타는 저는 학부에서 안 배웠어요. 어떠신가요? 저 지금 읽어보는 중이라서. 저는 거시경제학을 배웠습니다. 비전공자. 저 교양으로 거시경제 들었어요. 전 노동경제학도 경제를- 들었습니다. 저는 저 미시경제를 들을 거리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국엔 미시경제를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구조했고 시스템 프로그램 했고 프로그래밍 언어 배웠고 컴파일러는 저 수업 안 들었어요. 저도 자료 구조 알고리즘 했고 네트워크를 너무 싫어해서 안 배웠죠. 수업을 아예 안 들었어요. 인공지능 수업을 듣다가 중간에 네트워크 정도는 교양 필수 전공 필수 정도로 들어가지 않나요?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안 들었어요. 다른 전공 필수가 너무 많아서 아,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들어야지. 네. 저는 진짜 대학을 그렇게 다녔어요. 듣고 싶은 걸 들어야지. 저도 그렇죠. 네. 그래서 교양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학점이 뭐 전공 학점이 엄청 좋았냐? 그건 또 아니지만 그렇다고 교양 학점은 더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저 학부 다닐 때 패턴 언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 패턴을 전혀 몰랐었거든요. 4학년 때까지. 그래서 패턴을 보고 왜 그래피컬한 수업을 여기서 하나. 그러니까 그래픽 패턴을 그리는 그런 걸 수업인 줄 알았던 거죠. 네네. 그래서 안 들었는데 졸업하고 알았죠. 패턴이 그 패턴이 아니라는 거. 어떤 거예요? 패턴 언어는? 고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갱 오브 포. 그 그러니까 패턴. 프로그래밍 언어의 패턴들. 그거. 예, 예. 패턴 랭귀지 할 때 그 패턴. 그래서 좀 더 잘 들어줄 걸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요즘엔 그거 몰라도 상관없더라고요. 다 있어요. 스택 오버플로우에. 그렇죠. 다 있죠. 스택 오버플로우 말이 나온 김에 네. 스탠다드 아웃 이거 이름 이대로 괜찮은지 전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게 스택 오버플로우랑 비교되는 거죠? 스택 오버플로우는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그냥 6글자씩 똑같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런 것보다 스로 시작하는 6글자. 이게 약어를 쓰면서 생기는 문제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스테인레스를 한국에서 스테인이라고 부르면서 스댕. 예. 녹이 됐잖아요. 녹이 없는 철인데 녹이 됐잖아요. 네. 근데 스탠다드 아웃도 스탠다드 아웃풋에서 풋을 빼고 스탠다드 아웃이 됐잖아요. 이러면 표준 나가가 되거든요. 표준 싫어 약간 이런. 근데 우리는 우리는 표준 출력을 의미로 이제 아웃풋을 했던 네. 건데 풋을 빼는 게 맞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딱 좋은 것 같아요. 스탠다드 아웃풋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택 오버플로우도 7글자잖아요. 스택 오버플로우. 그러네요. 네, 그 스탠다드 아웃풋도 7글자잖아요. 저는 스택 오버플로우 6글자라고 생각하고 왜 있었는데요. 6글자죠? 스택 오버플로우. 뒤에 우가 붙 마지막 우는 원래 외래어 표기법상 안 쓰거든요. 그래서 윈도우가 아니고 윈도우예요 원래. 원래 윈도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걔네 그 MS에서 윈도우라고 표기를 한다고 하면 네. 그건 고유명사니까 윈도우로 써주지만 근데 원래 윈도우즈잖아요. 그렇긴 하죠 또. 네. 그래서 옛날 기사 보면 윈도우즈 뭐 이런 네. 표기도 있었죠. 그래서 이거 그냥 우스개로 네이밍 이대로 괜찮은가를 잠깐 어차피 스댕도 있는데 무슨 상관인가 싶기도 하고. 바꾸실 건가요? 낙급 사장님? 글쎄요. 대표가 정하셔야죠. 전 사회이사인가요? 우리 사원으로 합시다. 사원. 사원으로? 저는 뭐였죠?
대표죠. 업무 그러면. 집행인. 업무 집행인. 네, 그게 대표죠. 이제 우리 회사를 만들려면 이제 유한 회사로 만들자고. 유한으로 해야죠, 당연히. 유한 책임 회사? 그러면 그거엔 대표가 없고 업무 집행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의사결정한 사람을 업무 집행자. 업무 집행자. 네. 뭐 그래도 업무 집행자님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대표님이라고 부르겠지. 대표님이라고 부르죠. 저희는 편의를 위해 님은 뺄게요. 아직 뭐 법인은 없기 때문에. 낙 대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할까요? 다시 아니 사실 그냥 내비둬도 상관없는데 그냥 이미 그러니까 스탱도 사람들이 그걸 무슨 녹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 않는 거죠. 일종의 고유명사처럼 됐으니까 사실 스탠다드 아웃도 더 이상 표준 출력이라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이제 뭐 나중에는 스탠다드 아웃풋을 사람들이 스탠다드 아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지금도 사실 STD 아웃이라고 쓰긴 하죠. 네, 맞아요. 스탠다드 아웃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풋을 안 붙이고. 그럴 수 있죠. 네. 스탠다드 아웃 꼭 콜? 붙이시는 건가요? 저는 붙이는데. 스탠다드 아웃 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표준 왜냐하면 출력이란 말을 이게 좀더 많이 쓰긴 스탠다드 하고. 아웃, 스탠다드 에러 이런 식으로 많이 읽잖아요. 에러는 끝까지 읽은 거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예. 스탠다드 아웃풋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STDERR이라고 스탠다드 ER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STDR. STDR 뭐 이러지 않으니까. 물론 이건 뭐 미국 문화고 이건 우리 문화니까 또 다른 그게 있긴 한데. 저는 한국에서 스탠다드 아웃풋이라고 풀로 이름을 읽는 분을 별로 못 본 것 같기는 해요. 저만의 언어 습관인가? 이건 모르겠어요. 개인차가 있으니까. 네, 언어 습관이라는 건 애초에 이걸 한글로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도 하죠. 스탠다드 아웃. 아유 예전에 했잖아요. 스탠다드 아웃. 뭐 아웃 이러면 이제 나가나. 위험해지고 있다. 네, 빨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정해주셔야죠. 대표님이 정하시면 되죠. 대표님이 정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약간 이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정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애플을 사람들이 더 이상 농산물 업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문제 없을 수도 있다. 그냥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죠, 같이. 네. 요즘 그러고 보니까 다들 어떤 뭐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 중에서 소개하고 싶으시거나 혹은 찾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저는 약간 요즘 할일 앱을 또 다시 찾아보고 있는데 어떤 기능이 필요하세요? 위상 정렬이 그러니까 뭐라고 위상 정렬이 아니지 워크플로우가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끝나면 이걸 해야 된다. 이게 그래프로 보이는 네. 서클 CI. 서클 CI 서클 CI를 할 일 관리로 쓸 수 있어요. 서클 투두 아니요. 서클 투두 그래프 투두 뭐 이런 거. 회사에서 아사나를 쓰는데 예. 아사나가 그게 되기는 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먼데이닷컴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되는데 네. 개인 계정이 무료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로우가 나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회사에서는 오히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회사 일을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안 하더라도 그 지라 티켓이나 뭐 이런 티켓만 봐도 뭔지 명확하게 보이는데 오랜만에 이제 개인 프로젝트를 하려고 일주일 만에 이제 할 일 목록을 딱 열면 뭘 먼저 했어야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하고 싶은 일은 많고 나는 시간이 없고 맞아요. 그래서 미뤄둔 일이 많다 보니 나중에 그 미뤄둔 일을 발췌했을 때 그때부터 발췌가 아니지 발굴했을 때 진짜 화석처럼 먼지에 뒤덮여 있는 얘를 꺼내 왔을 때 뭐부터 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그거는 의존성에 대한 문제인 건가요? 의존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요도에 대한 문제인 건가요? 중요도일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정해놨으면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그냥 가도 되는데 이게 기록이 대부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애플 리마인더로 어떻게 버티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뭐 매일 해야 되는 일 뭐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일 뭐 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리마인더가 그리고 리마인더 좋은 점이 어느 지역에 갔을 때 뭐가 되는 거 네. 그런 게 되니까 들른 김에 하자 이런 것도 여기다 기록해놓고 쓸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들른 김에 하자. 그거 이외의 거를 이 리마인더에 넣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시점이 오니까 뭔가 쓰시는 것 중에서 뭐 그런 게 있을까 해서 전 그런 걸 좀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렵다.
이 정도면 없군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씨 만들려면 또 할 일에 등록하고. 지라? 지라 진짜 비싸요. 아 그래요? 지라 혼자 비싸요. 혼자 써도 비싸요? 무료 아니에요? 지라가 무료예요? 지라 아니에요. 비싸요? 혼자 써도 클라우드로 쓰려면 혼자 쓰면 한 달 무료. 한 달? 한 달 무료예요? 30일. 지라 클라우드는. 그리고 내가 직접 올리면은 되나? 그게 됐었나? 잘 모르겠네요. 무료가 있네. 지라 무료가 있네. 그리고 전에 무료 플랜도 뭔가 생겼긴 했었거든요. 뭐 맞나요? 있네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무료가 평생이네요. 아 그래요? 최대 사용자 10명이네. 네 쓰실 건가요? 어머나. 지라를 써야 되나? 네, 지라 너무 싫은데. 좋은데 세팅이 너무 어려워요. 네. 힘들어. 세팅이. 아니, 세팅만 그리고 잘해놓으면 지라가- 좋잖아요. 지라가 느려요. 맞아요. 그게 진짜 큰 것 같아. 저 최근에 빅버킷을 좀 GitHub 이제 백업으로 써보려고 했었는데 네. 너무 느려서 충격받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때만 딱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잠깐 쓰는데 빅버킷 자체가 너무 느리더라고요. 기본 인터페이스가. 그게 왠지 요즘에 드는 생각은 미국에서만 빠른가?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서클 CI도 뭐 딴 얘기긴 한데 진짜 바라는 기능이 리전 백업만 되면은 진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얘는 그런 개념이 없어. 자기는 장애나면 그냥 안 돼. 이게 너무 싫은 거죠. 근데 CI가 얼마나 중요한데 저희도 최근에는 이제 약간 뭔가 GitHub 장애나거나 서클 CI 장애 난다고 놀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아니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비스가 한두 개고 잠깐 쉬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죠. 뭔가 장애 상황인데 이쪽에는 급하게 돌아가고 있고 빨리 배포해야 되고 그런 케이스들이 생겨서 점점 그런 게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이중화가 항상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저는 위키가 개인적으로 위키가 쓰고 싶은데 위키가 페어. 잘 되는 게 이제 페어. 페어. 백링크 기능이 너무 좋아서 근데 백링크 기능 안 쓰잖아요. 저는 많이 썼어요 예전에. 백링크가 정확히 어떤 거죠? 백링크가 그 페이지를 바라보는 페이지 그 페이지를 링크하고 있는 페이지 찾아주는 네. 그거. 네, 저도 그 개념적으로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옛날에 막 모니위키 같은 데서는 모임이나 그런 네네네. 그래프 위주로 그래프로 막 그려줬거든요 그거를. 네. 근데 실제로는 쓰는 경우가 많진 않아서 그 백링크 필요하시면 베어 DB 파싱하세요. 맞아요. 그게 돼요? SQLite니까 네, SQLite니까 DB로 쓰고 계시지 않았어요? 게다가 플러그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베어의 내부 링크 기능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향하고 있는 링크를 다 뽑아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위주 같은 데다가 수저 넣어서 어렵다. 사실 근데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댕글링 포인트 같은 거 찾을 수 있어서 네, 맞아요. 누군가- 자동화할 때 좋긴 하죠. 누군가 가리키고 있는데 이 문서가 없어 뭐 이런 네. 거 그런 용도로 그게 원래 제가 그것도 베어 포럼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베어가 원래는 그 꺽쇠 2개, 대가로 2개를 붙이면 링크를 걸어주잖아요. 네네네. 그 페이지가 없으면 원래 빨간색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약간 위키처럼. 네. 근데 그 기능이 사라졌어요. 음. 그리고 안 살리더라고요. 안 넣을 거라고. 아마 제 생각엔 느려서일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빼버렸더라고요. 베어가 그거 이제 아쉬웠어요. 베어가 어쨌든 약간 텍스트랑 맞아요. 느려지긴 하죠. 그거를 포매팅을 적정히 섞어 놓은 것만으로도 속도가 아주 빠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베어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게 가끔씩 보면은 렌더링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코드 맞아. 렌더링은 깨져요. 그걸 보면은 얘네가 진짜 마크다운을 부분 렌더링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케이스일 것 같아요. 왜냐면 마크다운이 느려지는 가장 큰 이유가 전체 렌더링 다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쵸. 아니면 그게 안 되니까 사이드 바로 이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뷰로 보여주거나 그런 걸 많이 쓰는데 진짜 잘 만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베어 쓸 때 제일 불편할 때가 저는 하나의 노트에다가 일단 뭔가 다 써놓고 맞아요. 주기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 문서가 점점 느려져서 맞아요. 그래서 요즘 좀 하는 방법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 정도만 하고 있는 중. 저도 약간 그거만 빠르고 TOC 정도만 있으면은 지금 뭐 크게 바라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버전에 또 테이블 들어가거든요. 근데 네네. 저번에도 제가 한번 그거 찬양을 했었는데 테이블 기능 너무 좋아요. 테이블은 있어야 돼요. 테이블 이제- 기능 너무 좋아요. 이제 그것만 들어가면 돼요. 택만 들어가면 돼요. 저는 요새 너무 좋았던 경험 중에 하나가 베어랑 덱셋을 같이 썼거든요. 네. 덱셋 아시죠? 그 네네네. 마크다운으로 네네.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거. 네. 근데 그게 되게 좀 애매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미지예요.
프레젠테이션은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결국에는 네. 이미지를 네. 계속 다루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어차피 걔는 에디터가 없거든요. 네. 에디터가 없어서 텍스트 에디터를 써야 돼요. 이맥스를 쓰고 뭐 딴 걸 쓰고 알아서 쓰라는 게 컨셉이거든요. 텍스트에. 네. 근데 뭘 써도 이미지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거 다루는 게 너무 까다로운 거죠. 근데 베어를 쓰면 그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베어 DB에서 파일로 떨구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면서 떨궈주고 덱셋이 그걸 바라보게 한 거죠. 그렇게 오. 하고서 프레젠테이션 만드니까 너무 쾌적한 거예요. 빨리 공개를 하세요 프로그램을 그러면. 그러게요. 아니 근데 그거 뭐 파일 혼자 그냥 써주는 써요, 거라서 왜. 거기다 파일 써주면서 그 이미지를 첨부해 넣었을 때 그거 경로 처리만 바꿔주고. 오픈 소스로 오. 하시면 누군가가 그 부분을 고쳐주겠죠. 그거 해놨어 이미. 아 그래요? 해놨는데 제가 너무 게을러서 뭐가 게을러요? 그 오픈 뭐 공개를 하기는 아, 저만 잘 쓰면 되지 일단. 아니에요. 공개를 하라고요. 아니 사실 이거 공개돼도 저는 안 쓰는데. 그쵸. 저는- 덱셋에 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단. 저는 덱셋을 쓰다가 이거 내 발표가 너무 점점 재미없어지는 걸 느끼면서 근데 저는 그걸 쓰면서 약간 그 흐름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원래 한동안 덱셋이 너무 힘들어서 키노트를 다시 썼었거든요. 근데 네네. 키노트 너무 벅차잖아요. 좀 길게 그쵸. 만들기는. 그래서 덱셋이랑 베어를 써봤는데 너무 좋았고. 근데 얌얌님이 발표를 되게 재미있게 잘 하시는데 보면 그 애니메이션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1, 2, 3, 4, 5페이지가 있을 때 3페이지에 4페이지 넘어갈 때 어떤 그 스토리가 이어진다고 하면 3페이지에 있던 객체들이 뭐 글자가 됐든 아니면 뭐 아이콘이 됐든 이런 것들이 4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이게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움직임 효과들 굉장히 그 시적절하게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면 굉장히 이해가 잘 돼. 그러니까 설명이 없어도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돼서 근데 덱셋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그래서 덱셋은 이미 정체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저는 키노트를 작성할 때 혹은 파워포인트를 작성할 때 먼저 덱셋처럼 작성을 하거든요. 왼쪽으로 아웃라인으로 두고 네네네. 쭉 텍스트만 쳐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그 부분들을 이미지로 교체한다거나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는다거나 하는데 그렇게 하면 덱셋이 필요 없어지더라고요. 전 그래도 생산성이 안 나오는 것 같긴 해요. 키노트 들어가는 순간 자동화도 잘 그쵸. 안 되고 그냥 그 시간만큼 충분히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념님도 하실 때 엄청 큰 노력을 하시는 거죠. 네, 저는 며칠 걸려요. 저는 그게 메인으로 쓰고 싶지 않으니까 사실 좀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경험이 너무 좋았었고 근데 약간 그게 있긴 있어요.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어가 이걸 하면서 깨달은 건데 베어가 자기 화면에 뭐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화면에 보이는 거랑 네. 그걸 DB에 쓰는 그 시차가 있어요. 3, 4초 정도. 오. 그래서 그게 약간 업데이트 늦는 이 포인트는 있어요. 베어 쪽에서 그로스 해커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베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거 어쩔 수 없는 게 테이핑 할 맞아요. 때마다 라이팅하면 말이 안 돼요. 맞아요. 거기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전 최근에 뭐 말하려고 했지? 제가 최근에 제가 요즘 명상 수업 비슷한 걸 듣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소개받은 프로그램이 인사이트 타이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명상, 뭐 요가, 뭐 이럴 때 쓰는 타이머인데 뭐 기능은 잘 모르겠고 소리가 좋아요. 보면은 제가 지금 소리를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네. 뭐 이런 약간 아시아틱한 소리가 납니다. 이거 틀어놓고 명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할 때 한번 소리가 나고 끝날 때 소리가 나는 식으로 그래서 몇 가지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이런 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나무 스틱 소리도 나요. 그래서 목탁. 그래서 좀 재밌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름은 인사이트 타이머라는 건데 뭐 무료로 쓸 수는 있는데 뭐 유료도 있는 것 같고 앱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소리가 재밌어서 저 소리만 추출해서 애플 타이머에 그냥 넣고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명상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 제가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는 전 요새 자동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조금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피어 같은 앱 있잖아요. 제피어 같은 앱을 너무 잘 쓰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얘 역할이 뭔가를 좀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외부 서비스 연동용으로만 쓰고 그러니까 이걸로 뭔가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걸로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얘가 해주는 가장 좋은 점은 단지 외부 서비스 연동을 좀 더 쉽게 해주는 거다. 네. 라는 데까지 생각이 닿았고 결국에 앞뒤로는 이제 훅을 쓰건 뭘 쓰건 직접 구현을 해서 얘를 갖다 붙이는 식으로 네. 구현을 해야 좀 더 스무스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제피어를 조금씩 써보고 있고 뭐 조만간 구독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IFTTT에서 비슷하게 쓰는데 네네. 어떻게 하냐면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았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매니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돈을 쓰기 싫어서. 그러니까 메일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네. 슬랙에 어디다가 적고, 네. 그다음 뭐 새로운 글이 올라오면 슬랙에 어디다 적고, 네네네. 그거를 그런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그 슬랙에 있는 내용을 알아서 정리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게 오히려 제 입장에선 관리 포인트가 줄어들더라고요. 하나만 보면 되니까. 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나눌지를 좀 고민해보고 있어요. 네. 나중에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동화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다 생각해보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좀 그 위치를 나눠봤거든요. 네네. 생각해보니까 규격화도 필요하고 그렇죠. 뭐 기계화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걸 대신해줄 기계화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진짜 에이전트를 실제로 자동적으로 실행해주는 부분도 필요하고 스케줄링도 필요하고 뭐 중앙에서 관리하는 이벤트 기록도 필요하고 다 적다 보니까 이거 쿠베네티스인데 아, 그렇죠. 맞아. 혹은 AWS예요. 라는 생각이 닿으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번 잘 정리해서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다들 뭐 관심 있을 분야일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아닙니다. 일단은 언제 한번 자동화에 이거 대해서 얌얌미랑 얘기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얌얌미랑 저는 얘기하신 제가 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또 후잉대 얘기도 재밌었고 자동화에 대해서 좀 다들 한두 개는 만들어 봤을 테니까 그런 저는 거에 엄청 대한 얘기를 만들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서버리스도 쓰고 있고 웹훅 같은 것도 쓰고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있는데 이 결국에는 만들면서 저는 제일 크게 겪는 게 통합이 안 되니까 스케줄러 같은 걸 통합하고 싶긴 하거든요. 아, 네네.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거 어렵죠. 네,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포인트가. 오랜만에 얘기했더니 뭔가 되게 오래 한 것 같네요. 네네. 주제가 없다고 고민했는데. 여기까지 하실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tandard output. FM.